자, 6강 금융입니다. 선생님이 타이틀을 잡은 생각, 또 생각하는 그릇은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판단할 때는 자고우면 하지 말고 바로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어떤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글을 쓸 때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은 최상의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생각도 생각하는 글을 써나가는 것이 중요한 여기서의 화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 그리고 토플 에이스에 쓰면 어떤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자, 회의 연습하다. 그러면 회의 연습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통 나는 어떻게 일을 전개하고 어떤 장소에 했고 어떤 시간에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이걸 갖다가 부사나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이것의 전개 과정 우리가 양태 어떤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장소 시간을 할 때 어성관계는 양장시입니다. 양태를 먼저 쓰고 장소 쓰고 그다음 시간. 물론 그게 다 나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만 있으면 장소 먼저 쓰고 시간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원을 갔다 할 때 an orphanage and on a daily 이렇게 이걸 어때요? basi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시간 개념은 뒤에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이 병렬이라는 흔히 말하는 거예요. 병렬이 뭐예요? 어떤 것을 나열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뭘 써서? 병렬 접속사. 즉 흔히 말하는 펜보이스. 펜보이스는 펜이 드는 남자들. for and word or at through. 펜보이스. 말을 만들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 문장을 전개하면서 품사의 나열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배워가는 거죠. 콤마 하나까지. 왜? 라이팅은 세밀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재단해야만이 멋진 옷이 탄생하듯이 글도 멋지게 하나하나 눈으로 관찰하면서 콤마 하나하나까지 눈으로 지켜보고 써야 할 때만이 진정하게 라이팅의 완성품이 탄생합니다. 명품은 괜히 명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실수 교정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어휘를 바꿨어요. 왜? 똑같은 표현 쓰니까 그걸 갖다 암기하는데 여러분은 멋진 정말 최고의 신이 주시는 위대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머리 안 씁니까? 머리 쓰라는 거죠. 그 다음 그 병렬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콤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 늘 생각해요. 이것 정도 하면 되겠지? 대충은 절대 모든 삶에서 가장 최악의 적이 됐어요. 특히 라이팅에서는 최악의 적이 바로 대충입니다. 대충 해주십시오. 자신을 불사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제6강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글쓰기. 즉 생각이라고 하는 건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 삶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영어 라이팅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무기이자 자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무기와 자산을 활용해서 XI5 전개하기 역시 그 영어를 우리말을 이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 의미단역 끊기. 뉴질랜드에서 15개월 연수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와 그렇죠? 배낭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목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색적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에 가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해드리는 봉사 활동과 함께 산책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 파악하고 두 번째 문장 복잡하니까 문장 쪼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을 기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 전개는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뭐뭐 배낭여행하고 자원봉사하고
이거 뭐야? 나입니다. 전체 주어는 나, I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파악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준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100% 동사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100% 동사입니다. 양론에 가서 준동사 활용 가능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역시 동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즐겁게 해드리고 동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책하는 동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나눔의 가치를 알 수 있어서 100% 동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쪼개어 볼까요? 일종의 한번 양론에 가서 V1을 하시고요. 대화를 나누고 내가 대화를 나누고 V2로 하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산책하는 V4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장을 여기까지 쪼개서 끊어버리고 단절시킨 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1, 2단계를 거쳐서 영어식 어순 정하기 역시 정답 및 해설에 집착하지 마시고 즉 생각도 생각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영어 라이팅의 향상을 기해 보겠습니다. 15개월 동안 자, 뉴질랜드에서 나는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be able to could 넓힐 수 있었습니다. broaden 뭘요? 시야를 무슨 시야? 바라보는 시야, 목적을 세상을 이렇게 뒤로 가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뒤로 갑니다. 동사 앞에 쓰고 뭘 통해서 자, 교류라고 하는 것은 뭐뭐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그쵸 누구누구와의 그쵸 항상 영어는 뒤에 나온 단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배낭여행 등에다 포장한다 백패킹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여기서는 관사가 포인트입니다. 자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while과 비교된다는 것을 while은 접속사의 문장 주어 동사가 오고 얘는 전치사니까 반드시 명사가 오고 15개월의 연수기간 이런 것은 뭐야? 이런 것은 하나의 조언데 15개월에서 얘가 명사를 수식한 형사 같은 역할을 15개월 연수기간 동안인데 반드시 어떤 특정을 이렇게 during 다음에 정관사 더를 반드시 써줍니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뉴질랜드는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큰 장소는 in을 씁니다. 작은 장소는 at을 쓰고요. 그래서 at을 in으로 고쳐주시고 나는 could broad 넓힐 수 있다. broad 넓은 거다. e에 붙으면 타동사를 만든 전미사가 됩니다. 어떤 시야, 누구의 시야? 반드시 어때요? 나라는 시야니까 주어니까 특정한 my view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바라보는 이때 쓰이는 보다 바라보는 뭐예요? 세상 과거 and the past 미래 the future 세상 the world 지구 the earth 하는 것처럼 특정 한정 또 명확하면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through 역시 교류를 통해서 누구와 우리말로 뭐라고 뭐뭐와 그렇죠. 뭐뭐 사람들과 그러니까 과가 앞에 가고 이 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그렇죠. 여러 나라 뒤에 가고 various countries 이렇게 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죠. 그 다음에 배낭여행 그러면 이 and는 뭐야? 앞에 있는 exchanges하고 백패킹을 병렬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하겠습니다. 문장 쪼개기를 명확하게 하고 병렬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했다. I did. 뭘 했어요? 이색적인 자원봉사. 어디에서요? 현지에서. 저는 갔다. 어디 갔어요? Went up to. 양원에 갔다. 몇 번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눴다. 몸의 컨디션. 그렇죠. 치매. 이거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그리고 즐겁게 해드렸다. 그리고 산책했다. 그들과 몸을 통해서 항상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앞에 간다는 거. 우리말 거꾸로. 나는 알 수 있었다. 뭐에? 우리말로 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뒤로 간다. 그래서 어때요? 가치를 알았다. 뭐의 가치? 나눔. 나누이 뭐야? 시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은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나는 했다. 스트레인지. 근데 스트레인지 무슨 뜻이야? 이색적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지 않은 생소한 말을 그럴싸하지 이상한 스트레인지 이상한 어떤 뭐야? 또라이게 된 생소한 뭐예요? unfamiliar 이 단어가 훨씬 매력적이어서 이때 on이 모음이니까 n을 고쳐주시고 해서 strange를 and unfamiliar 이렇게 발렌티오 자원봉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뭐라 하겠어요? 큰 장소는 in 작은 장소는 at 그래서 현지니까 작은 장소 at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지라고 할 때 로컬 그 지역 장소인데 이미 로컬 뉴질랜드라는 그 곳에 어떤 장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군도예요. 엄마의 뱃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the local을 없애시고요. the plac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마침을 찍어주시고 나는 갔습니다. I went up to the nursing home. nursing은 돌보는 집 양문에 갔다. once 한 번, 어이크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습니다. 콤마 찍고 나는 토크 노인들에게 이야기 토크는 자동사일 때 반드시 뭐뭐와 할 때는 토크 with 이렇게 하고요.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bout o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가 되는 바로 old people 개념이죠. 노인들과 대화를 했다. 뭐뭐에 걸린 이때는 with는 걸린 얘는 뭐뭐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죠. 디멘시라고 해요.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에 걸리신 치매에 걸리신 노인들과 이야기했다. 근데 이때 병렬 관계할 때 뭐예요? 반드시 동사일 때는 여기에 콤마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겠다. entertain. 그러니까 enjoy라고 즐겁게 주어가 즐기는 거고 얘는 뭐야? 주어가 남을 목적어를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entertain 맞고요. 근데 여기서 앞에 뭐야? 톡 첫 번째 톡 went up 톡 어때요? 시제가 맞다 맞다 안 맞다. 문법은 뭐라고? 테크노다. 과거니까 entertained ed 붙여주시고요. 즐겁게 해주고 and 역시 얘가 과거니까 뭐야? take이 아니라 took 이렇게 알겠죠? take walk 산책했다. 누구와 그들과. 그럼 볼까요? 여기서 이 and는 entertain과 take 즐겁게 해준 것과 노인과 산책의 여가의 개념을 강하게 표해서 병렬 관계고요. 이 and는 첫 번째 went up, 두 번째 took, 세 번째 entertain과 병렬 관계에서 마지막 and 앞에 콤마를 찍었고 이 entertain과 take, 이게 took가 어때요? 병렬 관계니까 콤마 없이 and를 통해서 문장을 전개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리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산책했다 해서 목적어 일치하니까 목적어 한 번 썼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쓸 자원봉사 어떤 자원봉사 그 자원봉사니까 정관서 더 앞에 언급된 더를 씁니다. 그 자원봉 일반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겪었던 자원봉사니까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책이 없지만 콤마를 씌워서 알겠죠? 잠시 씌워주면 좋습니다. 그 자원봉을 통해서 나는 알았다. 근데 know에 대해서 know는 뭐야?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새롭게 깨달음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find나 책에 나온 것이 see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알게 됐다는 뭐예요? 무엇을 got to know 알겠죠?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서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는 표현은 어때요? find나 바로 여기서는 see로 고쳐주거나 또는 get to know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value 가치를 알게 됐다. 뭐에? 바로 서로 공유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됐다. 여러분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exercise 6. 먼저 문제를 해석하는 의미단의 끄기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니은보다는 뒤에 명사 수식하고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문못 의는 역시 명사 수식하고 과는 and가 되고 효율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속사입니다. 지식과는 역시 and가 되고 경험으로 기업의 역시 원동력 수식하고 제대로 된 역시 니은이니까 형용사가 돼서 기업 정책 그리고 and가 돼서 사람이고 이렇게 합니다. 직원 참여가 조직의 우리말의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명사 수식하고 목적과 접속사 and고요. 목표에 대한 니은 끝나면 형용사 종업원의 역시 의 끝나면 명사 수식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며 자신들 의 끝나면 명사 수식하고 책임에 대해 예상되는 니은 끝나면 형용사 결과에 관한 없애고 직원들의 인식이 부서 인식이 주어가 되고 부서과 그리고 개인 간의 역시 의니까 마찰을 수식하고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주어 동사 파악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나입니다. 나가 아이가 문제를 해석하는 동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역시 동사 가능성 100%입니다. 있었고를 통해서 두 개 문장, and를 통해 두 개 문장 병렬 관계 이끌 거고요. 기업 시스템 안정성, 효율성 배울 수 있어 100% 동사입니다. 또한 접속사고요. 지식과 경험으로 기업의 원동력은 두 번째 문장의 주어입니다. 기업 정책 그리고 사람이다. 사람이고는 이다 형태입니다. 그럼 뭐야?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시켜서 이다 동사 가능성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참여가 역시 주어입니다. 조직 목적과 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전반적 이해를 향상시키다 역시 향상시키다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책임에 대해서 예상된 준동사입니다.
직원들의 인식 역시 주어입니다. 부서과 그리고 개인 간의 마찰을 최소화시킨다는 걸 배웠습니다. 100% 동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분석이고 두 번째 문장은 또한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는 배웠다. 또한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습니다는 전체 주어 동사 한 다음에 그 안에 기업을 경험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기업 정책과의 하나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향상시키면까지 두 개의 두 번째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병렬 관계를 통해 세 번째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전개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단계를 했으니까 바로 3단계 영어식 어순정하기 정답 및 해설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뇌를 활용해서 최대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단어를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셨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키울 수 있었다. 뭘 키웠냐? raise. 바로 객관적인 분석 능력이죠. ability. 뭐뭐 해석하는 문제를 problems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었다. 안정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뭐에 뭐뭐의는 여기서 오브 그래서 뒤에 수식합니다. 자 기업의 시스템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캔의 대형 사람일 때만 얘는 가능합니다. 사람 주어일 때만 가능합니다. 캔은 사람 3, 4단이고요. raise 뭐를 키우다, 높이다, enhance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ANA 반대로 풀다 그래서 분석 능력을 ability 뭐 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interpret 이하가 ability 수식합니다. 객관적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한 and 그리고 배웠다. 근데 뭐야? 배웠다 배울 수 있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바로 was와 병렬 관계가 아니고 뒤에 있는 이 to하고 병렬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learn를 그냥 learn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 safety는 뭐라고요? 안전이라는 거예요. 교통 안전, 국가 안전 이런 개념이고 어떤 안정성 개념이 뭐예요? stability. 그죠? stability. 안정성 이렇게 stability. stability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성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는 stability하고 efficiency는 역시 대등 병렬 관계. 기업의 시스템 뭐뭐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기업 시스템, corporate 시스템, 기업 시스템 이렇게 해서 바로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침에 찍어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배웠습니다. that 이하를 배웠죠. 통하여라고 하면 뭐예요? 얘는 전치사면서 through 지식과 경험과는 and를 통해
그 기업의 뭐뭐의는 소유격, 원동력은 이다. 적절한 기업 정책, 그리고 사람. 그 다음 직원의 참여. 참여가 향상시킨다. 뭘 향상시켜? 종업원의 전반적인 이해, 전반적인 오버all 이해. 조직의 역시 조직의 목표와 목적 목표. 자 볼까요?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이 인식이 예상되는 결과에 관한, 그렇죠, 뭐뭐에 관한 대한 결과, 관한 누구의 자신들의 책임, 그리고 책임이죠. 인식이 최소화시킨다. minimize, 마찰, friction, 부서, 과, 그리고 개인 간에.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실수를 역시 저질렀습니다. 뭔가 실수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쭉 상상하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자, in addition 어때요? 이건 접속 부사기도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팅에서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in addition 콤마 찍고요. 나는 배웠다. 배웠다, 배워왔었다. 이거 괜찮습니다. 런드도 괜찮고 둘 다 맞습니다. that 이하를 배웠다. through 뭐뭐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through 뭐뭐 통해서. 근데 이렇게 나올 때 뭐야? 문장 구조 복잡하게 콤마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찍어주시고 그 기업 그냥 컴퍼니에도 상관없습니다. 컴퍼니에도 맞습니다. 그 기업의 추진력이 이다. 잘 보십시오. 여기 동사는 분명히 첫 번째 동사야. 근데 배웠는데 얘가 과거야. 이 V1과 V2의 시제가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적절한 기업 정책과 사람이다. 콤마 찍었죠. 종업원들의 참여가 역시 주가 됐습니다. enhances 높인다. 그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근데 뭘 이해? 조직의 목표와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런 걸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브를 쓰셔야 됩니다. 그 조직. 콤마 찍고 and 종업원들의 awareness 인식이 뭐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어때요? outcome이라는 단어도 책에 나온 것처럼 잘 주시하십시오. outcome 였었으면 더 좋고요. 책임. 근데 책임은 responsible for하는 것처럼 for를 씁니다. 그들의 책임에 대한 예상된 결과죠. 물론 of는 상관없고요. 이러한 인식이 주가 되고요. 바로 마찰을 최소화시킨다. 부서 어때요? 부서과 그리고 개인 간에. 근데 뭐요? 뭐뭐 간에라고 할 때 뭐예요? 여기다 between을 써줍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 그래서 and 병렬처럼 맨 마지막 명사 앞에 and 했습니다. 물론 콤마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둘 중 하나. 이런 사이에 뭐뭐 사이에 마찰을 최소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것을 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딱 볼 때 주절의 동사 뭐였어요? 과거 동사였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이다 V2 종속 동사가 현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enhances 역시 V3도 역시 현재입니다. 그 다음 and를 통해서 문장을 나열했고 그 다음에 minimize 역시 네 번째 동사 즉 V2, V2, V3, V4 이 종속적 동사가 V1이란 이 과거인데 얘는 다 뭐야? 현재를 썼습니다. 현재는 뭐예요? 바로 진리.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속담, 격언, 진리는 즉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할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랄지 바른 말에 천리간다 이런 표현들은 어때? 현재를 씁니다. 왜요? 과거에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미치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쓰지 않고 뭐예요? 현재 시제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줘. 그래서 is 그 다음에 enhances, minimizes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절을 통해서 나는 배웠는데 바로 뭐야? 주어 동사 첫 번째 주어 동사 나열했고요. 두 번째 콤마 다음에 뭐였어요? 콤마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주어 직원의 참여가 동사 역시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and를 통해서 역시 직원들 인식 역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세 번째 주어 동사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때? 문장과 문장을 바로 뭐야? 병렬관계 and를 통해서 나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십시오.